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이동약자들의 공공시설물 이용 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노인 체험용 장비를 착용하고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릅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지니 손잡이에 의지해 힘겹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5kg의 임산부 체험복을 착용한 채 유모차를 끌며 이동합니다. 몸이 무거워 걷는 것조차 힘겹고 유모차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다니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이제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벽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경기도는 공공디자인 담당 공무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 유무나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책에 도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마련됐습니다. 정책 관계자들이 직접 이동 취약자가 되어 시설을 이용해보고 토론과 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합니다. 지난 3년간 유니버설 디자인 현장 체험에 참여한 사람은 2,300여 명. 실제 용인시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이번 체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등 체험 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각 시군 공공시설에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극 도입되고 그 지역 주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편리하게 생활 환경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체험 행정이 누구나 편한 도시를 만드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희입니다. 네, 이동약자들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변화가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약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가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난 이동편의 증진법에 시외 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 역할에 대한 명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차량 연령에 따라서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좀 우선 조치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경우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자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에게는 이동권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환영 인사를 전하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왜 가장 장애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할 권리조차도 헌법으로부터 명시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률안이 제대로 심의되고 그리고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네, 교통증진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선 경선 후보별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민사회단체가 각 후보들에게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 사항에 포함시키고 약속을 실천하라고 나섰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폐지 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가난을 대물림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폐라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 의무 조항을 철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폐지 행동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엽서 쓰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엽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의 입장과 공약 수용에 대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1,600명 늘어난 36만 2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평균 5만여 명 내외로 줄어들던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지난 1월 9개월 만에 감소폭이 10,000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된 수치입니다. 한편 쉬었음은 일할 능력이 있고 큰 병을 앓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이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지난해 재등장한 콜레라가 주목 대상인데 모두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감염 방지의 기본입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오염된 음식류가 원인이라 후진국형 감염병으로 통하는 A형 간염은 환자 수가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1월과 2월, 2달간 발생한 A형 간염 환자는 벌써 832명.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어난 겁니다. 특히 봄철에 집중 발생하는 탓에 환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의료계를 긴장시키는 또 다른 후진국형 감염병은 지난해 여름 15년 만에 나타난 콜레라인데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니 일단 발생하면 그만큼 집단 감염 위험성도 큰 셈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전남 지역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도 올해 처음 검출됐습니다. 이 균은 콜레라를 일으키는 균과 같은 종류여서 사실상 콜레라균이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개인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인데 무엇보다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패류와 같이 흔히 이런 감염을 일으키는 그 음식물 재료들을 잘 관리하고 조리를 충분히 잘 해서 먹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정수를 하거나 끓여서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개인 위생, 특히 손위생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들 감염병이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만성질환자와 노년층에는 개인 위생 강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개인 위생 수칙만 지켜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의 안호준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식인데요. 복지관의 빅스 농구단이 한기범 농구교실의 한기범 단장과 함께 필리핀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전지훈련이 무엇일까요? 큰 경기를 앞두고 따뜻한 외국에서 한 달 가까이 훈련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짧은 기간 동안 체력을 키우고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걸 전지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전지훈련에 대해서 군포 빅스 농구단 김용철 단장은 해외 전지훈련 동안 한기범 단장의 지도 아래 농구단의 실력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농구단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훈련을 할 때마다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데 좋아하는 농구도 하면서 돈도 벌고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동경찰서가 경북 장애인 부모회 안동시 지부와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 활동 등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김성열 안동경찰서장은 장애인 부모회와 하나가 돼 장애인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가 2017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탁기관 합동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산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5억 원을 증액해 총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전체 38개 사업에 2,464명이 참여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양산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6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등반가인 김홍빈 대장 잘 아시죠? 이 김 대장이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에 도전합니다. 이 14자 완등을 위한 십자, 이 로체 원정길에 오르는 김홍빈 대장을 김영솔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오르기 전 미리 쌓아둔 짐을 풀어헤쳐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류별로 잘 정리된 짐이지만 김홍빈 대장은 대원들이 빠뜨린 짐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6년 전 김 대장은 북미 맥킨리 단독 등반 중 10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장애인 최초로 세계 7대6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김 대장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 9자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1990년도에 난가파르바 등반을 하면서 8,000m 14자의 꿈을 꾸었었고요. 장애를 입은 후에는 7대6 최고봉을 계획을 해서 2009년도에 완등을 했고 지금 2006년부터 시작해서 8,000m 지금 9개를 등정을 했습니다. 희망나눔 2017 한국 로체원정대 발대식. 이번 등반은 강주시 장애인체육회 1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등반은 3명의 장애인 동료들과 함께해 더욱 특별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조금씩은 어느 영역에서 소외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또 물론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기회를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뭐 크게 큰맘 먹고 정말 국내에서 이렇게 여러 번 산행 경험을 해갖고 믿고 따라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가져봅니다. 김 대장은 2년 전에도 로체원정에 나섰지만 네팔 대지진으로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십자에 재도전하는 로체원정대는 오는 24일 출국해 4월 말 정상에 오를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저희 복지TV 뉴스에서 또 하나의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힘이 돼주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 그들을 모두의 비타민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실천하는 사람들. 시간 날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이들. 오늘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를 만나보자. 제 이름은 조양자고요. 사는 곳은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구민입니다. 이른 아침 바쁘게 움직이는 한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조양자 씨다. 맞아, 10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반찬, 밑반찬 배달 나갈 거 어르신들한테 갖다 드릴 밑반찬 지금 조리한 거 조리해서 담고 있어요.
분주하게 사람들과 함께 반찬을 담고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바삐 움직이는 조양자 씨. 도시락 담기가 끝나고 또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예, 배달 다녀올게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좀 전에 복지관에서 만든 밑반찬 가지고 대상자 어르신께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언덕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돌아다니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이제 뭐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걷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집에 가면은 막 조격하고 막 퉁퉁 부어가지고 힘드는데 올겨울에 운동화를 3켤레를 달았었어요. 그 정도로 걷다 보니까 괜찮아요. 다 왔어요. 이쪽이에요. 예. 높은 언덕을 걸어 올라가지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볍다. 어머니, 저 왔어요. 조양자예요. 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밤사이에? 네. 오늘도 반찬 가져왔습니다. 예. 반찬 가져오고 오늘 또 빵도 예. 어머니 좋아하시는 빵 많이 가져왔어요. 엄마 그리고 오늘 반찬이 진짜 맛있는 거 꼬들빼기도 있고요. 그 마늘 생마늘 그 장아찌도 있고 김치 김 해가지고서는 예 맛있는 반찬 가져왔으니까는 이따 밥 잡수실 때 맛있게 잡수세요. 이렇게 반찬 가져오니까 어머니 밥 잡수실 때 한결 뭐 밥을 좀 더 맛있게 잡수실 수 있죠. 맛있게 먹죠. 그러긴 해 그러잖아. 이렇게 늙은이들 챙기니까 오래 사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해먹는다니까요. 예, 안 먹어요. 예, 안 먹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와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조양자 씨. 한참 웃으며 두 손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할머니에게 조양자 씨는 어떤 존재일까? 선생님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저렇게 수고하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일일이 찾아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요. 보수 받는 사람은 보수를 받아서 고맙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보수도 안 받는 분이 너무 저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한 번씩 오실 때 진짜 미안한 마음이 무지하게 많아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 언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언니 잊지 않을게. 나 이렇게 좀 힘들어도 언니가 많이 믿어야 돼. 전화도 자주 해주고 언니 고마워. 언니 사랑해. 화이팅.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조양자 씨. 그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 1회기당 40명 내외로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교육을 신청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 관공서에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휠체어나 흰 지팡이와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체험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지역 주민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경영팀 070-4699-6474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이번 달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본관 이용인,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후원받은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집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정책연구팀 02-829-7103으로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틀담 복지관 인천광역시 보조기기 센터에서는 장애아동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 장애아동 청소년 중 지체, 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의 운동 발달과 안전한 일상생활 활동을 돕는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1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하며 인천 거주 신청 희망자는 노틀담 복지관 인천광역시 보조기기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번 달 31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기기 센터 032-540-8948로 문의하면 됩니다. 위 사업은 인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보조기기 센터로 지원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각 지역 보조기기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재가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장기요양을 배포했습니다. 앱을 설치한 수급자와 보호자는 어떤 요양요원이 언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오는 6월 2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17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이달 28일까지 협회 시도집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직종별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4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제18회 장애인영화제가 오는 5월 19일까지 사전 제작 지원 작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 관련 소재로 기획, 제작 중인 작품이나 장애인이 촬영, 편집, 시나리오 작성 등 제작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원 방법은 장애인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경남 곳곳에서 봄꽃과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경남도는 양산 원동의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표 꽃축제인 진해 군항제 등 25개의 꽃축제가 잇따라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가 문진수 회장이 이취임식과 김경란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2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경란 신임 회장은 취임식에서 71만 광주 여성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경북 북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안동시에 개소했습니다. 경북 북부 사무소는 앞으로 창업성장지원팀과 기술혁신지원팀을 두고 수출과 기술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기도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이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요셉의 집에서 행복짜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100명이 정성껏 준비한 짜장면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가평군 장애인들의 체육 문화 발전과 장애인 간 통합 가치 실현을 위한 가평군 장애인 체육회가 출범했습니다. 체육회는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 육성 등 장애인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기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개인 위생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신경 써 주셔야 할 때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